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국토부 장관 변창흠 지정자와 향후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의 정보를 찾아보니까 공기업인이고 전 대학 선생이다, 그죠?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력을 제가 잠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만 55세니까 56세죠. 56세. 지금 보니까 83학번 83학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학력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셔가지고 대학원은 환경대학원 다녔다. 환경대학원. 일반 대학원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사는 뭐 특별한 게 없고, 박사 학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10년 걸렸다. 문과에서 10년, 좀 걸린 편이죠. 걸린 편입니까? 하여튼 연구실 생활을 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문과 사람들은. 학위 받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가셨다. 부연구위원 같으면 한 과장, 기업 같은 과장, 차장 정도 됩니다. 뭐 정책 개발하고 뭐 이런 연구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DMC 지원 연구팀장 하셨고 012 그러니까 3년 근무하시고 세종대학교 선생으로 오셨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선생으로 오셨다. 사단법인은 뭐 별 의미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SH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 이렇게 역임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경력이라고 보는 것은 일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3년 근무했고, 세종대 선생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SH공사 이렇게 했었다. 뭐 이건 위원, 이건 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뭐 평가위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이것도 뭐 별로 의미 없고, 하여튼 크기 봐서는 3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셨고, 세종대학교 선생이었고,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해서 공기업인, 즉 대학생, 대학 교수, 뭐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나오신 분이다. 공부는 많이 하셨겠죠. 일단 하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 봤는데, 인터뷰에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장관 내정자께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람이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보니까 이분은 문제 해결의 그 어떤 시작점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자 보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듯 하죠.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쏟아내고도 집값, 전세값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무장관으로 발탁된 변 내정자가 공급 부족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방법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 기존 주택 고밀화 등을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서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 주택 고밀화, 일단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 내정자는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비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 및 규제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적극 개입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신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근데 너무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대학에 계시는 선생들이 보면 이런 자기만의 있죠. 외고집이 있죠.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학문 분야, 줄기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칼라, 뭐 어떤 성향, 학문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 선생으로서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을 이제 주택 시장, 대한민국 주택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어떤 정책과 방향을 이렇게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소심을 해서 해보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학자 출신인 변 내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았다.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보유세 현실화 등 현 정부 핵심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성향이어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있는데, 지금 이분은 일단은 주택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방향성은 뭔가 하면, 공공이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누구도 손해도 이익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주택 정책을 펴겠다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관 내정자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했다. 과연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다. 그래서 아까 그 이력사항에 보면 사단법인이죠. 무슨 연구소, 거기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학술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변 내정자가 결국 김현미 장관 시절 진행해온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말을 지금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의 어떤 문제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공공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변 내정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대책이었죠.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 임대차 3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세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죠. 그렇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전국적인 불장을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7월 말 주택임대차 3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영향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제가 지금 변 내정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러나 오래전부터 변 내정자는 세입자 권익 보호 등을 강조해온 변 내정자가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식의 근본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의견이 많죠. 자, 그보다는 공공전세 등 김현미 장관 때 내놓은 전세 대책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나. 그래서 변 후보자는 최근 공공전세와 관련해서 대단지 빌라 등을 활용해가지고 아파트 못지않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면 토지 임대부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 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주택 소유분만 분양받는다 이런 건데,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나 LH공사 등 공공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서 정해진 가격에 팔도록 하는 제도다. 자,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이득 보는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렇게 되냐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 내정자가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기존의 장관, 김현미 장관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야기는 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 및 규제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할 뿐이지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보통 대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이 표현은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하지만 생각은 아주 견고하고 콘크리트처럼 자기 남들의 주관이나 어떤 이론, 논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방식을 고수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신을 줄 것이다. 마법을 부르겠다 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뭡니까 어떤 지식의 축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식의 활용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에 봤을 때 보통 요즘 소시민들도 뭡니까 지식의 축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많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지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상태에서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변 내정자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보유세 현실화 등 현 정부 핵심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성향이어가지고 그동안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시장에 어떤 공급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성향을 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규제에 대해서 더 강한 규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쉽지 않을 거다.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는가.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규제 일본도 정책의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 변 내정자의 이력을 봐서는 그렇게 쉽게 그동안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일단 변 내정자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향후 부동산 정책 그동안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